피임약을 먹으면은 난소암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먹는 거를 추천하시는지, 난소암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북 삼성병원 산부인과 교수 백이선입니다. 저는 부인암 세부 전문의로서 부인 종양 관련된 질환 치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난소암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난치암으로 알려져 있고, 여성이라면 주의해야 할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난소암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올챙이 배처럼 아랫배만 볼록하게 나왔는데 이게 난소암 전조 증상일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난소암의 증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난소암이라고 하는 것은 난소에 생기는 종양 중에서 악성 변화를 동반한 종양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난소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증상이 생겨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진행성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행성 난소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골반 종괴로 인한 복수가 생기게 되고, 복수로 인해서 복부 팽만감, 그리고 복부 통증, 소화장애, 팽창감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부 팽만감이나 팽창감이 생기는 경우에 난소암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증상이 난소암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난소암을 바로 의심을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진단일 수 있겠고요.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감별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친구가 질염이 반복이 됐는데 이후에 난소암을 진단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염 자체가 난소암이랑 연관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이나 외음부 주변에 세균성 감염이나 염증성 반응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질염 때문에 복통이나 복부 불편감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난소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유사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증상들은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꼭 질염이 난소암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임약을 먹으면은 난소암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먹는 거를 추천하시는지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구 피임약 복용하는 것이 난소암의 위험성을 줄여주는 것은 맞습니다. 난소의 기능을 생각을 한다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일어나고 배란이 일어나는 그런 작용이 나타나게 되고요. 난소암은 난소에서 일어나는 이런 배란의 횟수와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구 피임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배란을 일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피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구 피임약을 복용을 한다면 난소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이 개별적으로는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절되는 범위 내에서는 경구 피임약 복용하는 것이 난소암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임신을 하게 되거나 출산 후에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도 난소암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임신하고 모유 수유를 하는 기간 동안에 배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임신과 모유 수유가 난소암을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방암과 난소암이 관련이 있는지 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유방암과 난소암의 원인에 있어서 두 암종이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 암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난소암과 유방암의 경우에는 다른 암종에 비해서 유전적인 원인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라카 유전자 혹은 BRCA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난소암과 유방암의
유병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 유방암과 난소암 상대 위험도가 20배에서 30배 정도까지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변이가 발견된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난소암의 경우에는 피임약 복용, 그리고 40대 이후에 예방적으로 난소 난관 절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고요. 유방암 관련해서도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난소암 수술 받으면 평생 임신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데, 난소암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맞습니다. 난소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난소 종양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자궁도 같이 제거를 하게 되고, 주변의 전이성 병변을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궁과 난소가 다 제거된 상황에서는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난소암의 경우에는 호발 연령이 폐경 이후 50대, 60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신과 상관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고, 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젊은 여성에서 발생하는 난소암의 경우에는 초기 난소암, 즉 한쪽 난소 종양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종양이 있는 쪽 수술을 진행을 하고 반대편 난소를 보존을 하고 자궁을 보존하는 보존적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임신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지만 초기 난소암에 한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난소암은 조기 발견이 힘들어서 발견되면 무조건 수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함. 난소암에서의 이제 표준 치료를 생각을 해보면 수술적인 치료와 추가적인 이제 보조 항암 치료를 시행하는 게 기본적인 치료이고요. 조건에 따라서 추가적인 표적 치료라든지 면역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종양과 전이성 병변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재발률과 사망률을 현저히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하지만 난소암의 수술인 경우에는 진행성으로 발견이 돼서 수술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이 고령이라든지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긴 시간의 수술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먼저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고 병변을 최대한 줄여서 이후에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소암이 재발률이 높은 만큼 수술 받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음. 물론 난소암이 굉장히 난치암이기도 하고 재발이 많긴 하지만 난소암 치료에서 수술적인 치료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소암 환자에서 예후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수술 치료의 결과인 잔류 종양의 크기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수술로 최대한 많이 병변을 제거할수록 남아있는 종양이 적을수록 생존율이 현저하게 높아진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병변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수술 후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난소암 환자가 정해진 동일한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현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치료 자체에서 우리가 차이를 만들고 예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수술적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난소암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떤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난소암 검진은 일반적으로는 난소의 모양을 보는 영상 검사와 CA125라는 혈액 검사, 종양 표지자 검사를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CA125라는 수치는 난소암 환자에서 대부분 증가가 되어 있고 치료 이후에 재발 발견이나 추적 관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또한 영상 검사로 일반적으로 부인과 초음파를 많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난소 종양이 있을 때 양성 종양인지 악성 종양인지 구분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증상이 없는 일반적인 환자에서 난소암 조기 발견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 결과로 확인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양성 난소 낭종이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와 CA125 검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추적 관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난소암은 우리나라 부인암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난치암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혹은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한 진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 예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난소암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위험성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